정성산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발칵 뒤집어졌으며 서울대 명예교수 이종찬 박살, 광복절 행사 두쪽 낸 이종찬 결국 수사받는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반일을 부르짖었습니까? 문재인이가 다시는 일본의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며 대대적인 반일 정책을 실시했지요. 문재인의 이 반일은 북괴 김정은의 반일과 궤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앞장섰던 김원흥 광복회장.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이종찬 구분 정말 이해 안 돼. 1919년 건국했으면 독립운동 왜 했나? 1936년생 이종찬 광복회장 출생 당시 어느 나라 호적 받았나?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가 후손만 해야 한다는 전제 잘못, 뉴 라이트로 규정하고 사퇴 요구하는 게 새로운 블랙리스트. 1919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장은 역사 왜곡, 대한민국 토대 허물기 위한 종북 좌파의 작전은 현재 진행형.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인호 교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 때 해방을 맞이한 이인호 전 서울대 명예교수, 1956년에 서울대 사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위슬리대로 유학, 한국 여성 최초로 하버드대에서 러시아사로 박사 학위 받고 미국 컬럼비아대 라트거스대 조교수, 고려대, 서울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1996년 핀란드 대사, 1998년 러시아 대사로 임명돼 건국 최초 여성 대사가 됐습니다. 이후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대통령 자문, 국민원로회의 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KBS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자, 이종찬 광복회장은 저와 같은 해인 1936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출생신고 하셨습니까? 어느 나라 국민으로서 호적을 받게 되셨습니까? 저명한 역사학자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향해 날선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종찬 회장의 주장,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주장하고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주장, 임시정부를 임의단체라고 폄훼,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는 이들 등을 뉴라이트라고 규정하며 김 관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호 명예교수는 김 관장이 설사 뉴라이트라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뉴라이트가 정북 좌파, 소위 빨갱이라는 이들보다 못한 추방돼야 할 이들입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난리를 친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라며 누군가를 뉴라이트라고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게 새로운 블랙리스트 아닌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인호 명예교수는 이종찬 회장을 향해 나는 정말 그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시 일제의 호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었다면, 우리에게 나라가 있었다면 왜 일제하에서 우리가 식민지로 신음하고 독립운동을 해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1919년에 독립됐다고 하지 않으면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며, 만약 그때 나라가 섰으면 독립운동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건국절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건국과 광복은 모두 대한민국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으로 독립운동가 유족들이 독립기념관장을 맡아온 관행이 깨졌다고 지적합니다. 이인호 교수,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가 후손이 맡아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독립운동가는 신흥 귀족입니까? 우리는 귀족 제도를 없애고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현대판 귀족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말이 안 됩니다. 기자, 이종찬 광복회장과 좌파 단체들이 김영석 관장을 뉴라이트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인호 교수, 김영석 관장으로서는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 관장이 설사 뉴라이트라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변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뉴라이트가 정북 좌파 소위 빨갱이라는 이들보다 못한 추방돼야 할 이들인가요? 소위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난리를 친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누군가를 뉴라이트라고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게 새로운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기자, 이종찬 광복회장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뉴라이트라고 규정합니다. 이인호 교수, 이종찬 회장과 나는 집안의 연고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외조부가 이종찬 회장 조부의 형제분들과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그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종찬 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나와 같은 해인 1936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출생 신고를 하셨습니까? 어느 나라 국민으로서 호족을 받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당시 일제의 호족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었다면, 우리에게 나라가 있었다면 왜 일제하에서 우리가 식민지로 신음하고 독립운동을 했어야 했습니까? 우리가 1919년에 독립했다고 하지 않으면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은 완전히 어불성설입니다. 만약에 그때 나라가 수립됐다면 독립운동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이종찬 회장의 정조부가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인 이시영 선생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종찬 회장은 그분의 업적은 깡그리 무시하고 1930년대 초에 돌아가신 친조부 이회영 얘기만 하면서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종찬 회장과 좌파들의 주장은 일제강점은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인호 교수, 사실 일제강점기도 종북 좌파 세력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시대를 미제강점기, 대한민국을 미국의 괴뢰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일제 식민지배, 일제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우리를 점령함으로써 식민지로 삼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사실로 인정하고 우리가 일제로부터 받았던 소름과 압박을 딛고 이렇게 훌륭한 국가로 성장했다고 나와야지, 일제 식민 지배는 무효이며 우리는 독립국가였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기자, 이종찬 회장과 좌파 세력들이 뉴라이트의 주장으로 규정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호 교수,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자라고 엮인 사람들이 일본은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했습니까? 당시 식민지였던 한국이 일본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어야 일본이 발전할 수 있으니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발전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친일로 매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일제 식민시대라고 식민지인 우리도 변화를 안 했겠습니까? 발전을 당연히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근대화에서 우리보다 앞서갔던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근대화 물결이 들어왔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좌파 세력들이 친일 몰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인호 교수, 소위 기득권이라고 자신들이 규정하는 세력을 퇴치하고 나라를 뒤엎기 위해 친일을 내세우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산다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본다면 당시 나 같은 어린애도 친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가면 황제폐하 만세를 부르고 상시 개명을 해야 했는데 국민 전체가 친일파였다는 것입니까? 유명한 사람일수록 일제에 협력하라는 압박을 강하게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 모두를 천편일률적으로 친일파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친일파를 완전히 청산했기 때문에 민족의 독자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난센스입니다. 공산주의는 당시 세계 공산당으로 결속된 조직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한 이후 한 국가에 공산당이 하나씩 생겼고 그 공산당들이 합쳐서 세계의 공산주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국가로서 권력을 가진 건 소련이 유일했으므로 소련의 공산당이 전 세계의 공산당 조직을 지휘했습니다. 당시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부다나 정부 기관지 이스베스차에는 예를 들어 당신 김일성의 나라가 독립한 것을 선포한다는 등 공식 문건을 심고 김일성에게는 중앙당 서기장 스탈린의 이름으로 비밀리에 지령을 내리는 이중 구조가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북한이 민족의 독자성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자,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뉴데일리에 들어가면 소상하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광복절 행사 두쪽낸 최정찬 오보하다 수사받게 됐다. 역사상 광복절 행사를 두쪽을 낸 이종찬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의 처신이 지금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펜앤마이크에 출연한 강대규 변호사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독립기념관장을 뽑는데 참여하는 이사가 누구를 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제 본격 수사가 들어가면 이종찬 광복회장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독립기념관장의 인선은 법에 따라 추천위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은 임명만 할 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종찬 회장이 미는 김진 씨의 경우 과거 뇌물죄가 있어서 안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종찬 회장이 주장한 이슈에 민주당이 올라탔다라며, 대한민국이 이 때문에 남녀, 노인, 장년, 청년, 동서,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다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나마 한일전과 외교 문제 하나에서는 뭉쳤다라며, 이번에 광복절을 두 개로 나누는 게 너무 가슴 아팠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광복절 두 쪽을 낸 이종찬 광복회장의 결과는 매우 암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종찬 회장의 건국 논리와 관련해서도 상복을 갖고 논란을 빚었던 조선시대 예성 논쟁을 보는 것 같다라며, 국민들 눈에는 쓸모없는 논쟁으로 비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결국 어떤 논리가 됐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대규 변호사는 대한민국 건국절 8.15 광복 행사를 두 쪽 내버린 이종찬 광복회장은 현행법 위반 수사 대상이라며, 이 때문에 그는 광복회장을 더 할 수 없을 것, 또한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찬 광복회장을 해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고.